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오늘은 정부 지원 자금 중에 제 판단에 가장 인기가 많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햇살론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근데 햇살론은 이제 너무나도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솔직히 특별하게 알려드릴 내용은 사실 없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간단한 자격 조건. 이 자격 조건도 너무 좀 이 직업에 따라서 틀리다 보니까 제가 다 알려드리긴 그렇고, 안타깝게도 제가 취급하는 직업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직장인에 한해서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가까운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 있죠. 이쪽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문의를 해보시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도움이 돼요. 그쪽이 아무래도 좀 더 승인율이 높고, 특히나 이 저축은행 쪽은 자영업자나 이 프리랜서를 거의 대부분 취급을 잘 안 해요. 예전에는 그래도 좀 했는데 이게 연체율이 높아져서 그런지 어쩐지 거의 뭐 직장인 안에서만 하고, 또한 이제 거기에 따른 서류들이 있거든요. 서류가 좀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는가 싶기도 한데, 어찌됐든 자영업자분이나 프리랜서 분들은 가까운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에 방문해가지고 직접 문의를 해보시고요. 자, 직장인이시라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직장인 중에서도 계약직 혹은 정규직 직원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분들에 한해서만 가는데 지금은 뭐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4대 보험이 안 되시는 분들은, 4대 보험 되는 분들은 서류 굉장히 간단해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득실확인서, 원초본, 신분증, 대출금 받을 통장, 이거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4대 보험이 안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복잡합니다. 급여 통장 거래 내역서, 급여 명세서, 급여 지급 확인서, 재직 증명서, 뭐 등초본, 신분증, 통장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래 서류 많은 거 좋다 이거야. 이자 낮게 받았는데 다른 데 안 해준다는데, 아니면 고금리만 했는데 이게 어디야? 좀 고생하지. 그럴 수 있는데 문제가 이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급여 지급 확인서 이런 것들이 다 대표자, 직인이 들어가야 돼요. 사장님, 저 이거 햇살론 받아야 되니까 이거 직인 좀 찍어주세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채무자 본인들이 중간에 다 포기를 하셔버리더라고요. 어찌됐든 4대 보험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다는 거고요. 자, 재직기간. 재직기간의 경우에는 3개월인데 이게 좀 이제 다릅니다.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은 정상적인 급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달에 중간에 입사해가지고 월급날 다른 월급날에 비해서 뭐 급여가 좀 적게 받아요. 절반이나 받거나. 그러면 그건 빼요. 인정이 안 돼. 그 두 번째, 정상적으로 받은 급여를 3번 이상 받아야 되고, 4대 보험이 적용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가 고지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셔야지 제가 좀 주시면 제가, 이거 제가 영상 찍어 놓은 거 있습니다. 제 유튜브 보시면 이 재직기간에 따라 재직기간 이거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이 영상을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있고요. 이 납부로 3번 이상을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1월 1일 날 입사를 했다. 그럼 2월, 3월, 4월 13일이면 납부가 3번 되니까 4월 13일이면 되는데, 문제가 1월 2일 날 됐다. 1일이 아니라 2일. 2일부터는 4월 13일이 아니라 한 달 건너갑니다. 5월 13일 날. 이렇게 돼야지 납부가 3번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납부가 3번 되고 나서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납부는 4월달 지났고 정상적인 급여는 3번을 받았다. 그럼 이분들은 급여 통장 거래 내역서를 넣으면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연봉은 얼마나 돼야 될까? 일반적으로
아니 일반적으로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720만 원부터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금융사에서 일반적으로는 1000만 원 이상 연봉으로 이상자에 한해서 취급을 많이 하고 있고, 3,500까지는 아시겠지만 저소득자라 해서 누구나 가능하고, 4,500 이하는 저신용자라고 해서 이제 햇살론 내부 등급으로 5등급이 내는 안 되고 6, 7, 8등급만 가능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부채 비율. 이건 이제 좀 다른 내용인데, 부채 비율, 연체 이력 같이 볼게요. 연체 이력.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있죠. 연봉 대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뭐 200%, 막 300% 되는 겁니다. 연체 기록이 있고, 높은. 연체 이력 있음. 이 경우에는 금융사마다 달라요. 여기서 이제 고객님들께서 부결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상담사들한테 직접 문의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된다면 상담사들은 대부분 이런 어느 금융사는 부채가 많으면 안 되고 연체 이력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아도 가능한 곳 혹은 연체 이력이 있어도 가능한 곳으로 진행을 해 드릴 수는 있는데, 개인들이 스스로 그냥 그 금융사 확인해가지고 연락했다가 부결 나서 연락 오는 경우가 있어. 아, 나 저기 했는데 안 된다는데 여기는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그때서야 상담사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뭐 금융사에다가 바로 문의를 하셔도 되고 상담사한테 바로 문의하셔도 되는데, 적용되는 금리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금융사를 통하나 상담사를 통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진행을 하고 싶다면 상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고, 그리고 승인율도 높은 곳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간단하진 않나요? 좀 간단하게 해본다 했는데 좀 복잡해졌네. 많아졌네. 말하다 보니까. 자, 그런데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이 햇살론 자격 조건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햇살론을 이용하고 있어. 근데 또 자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이금융권은 이런 데는 이자가 좀 높아, 신용대출이. 아, 그래서 햇살론 이거 이자가 낮으니까 이거 또 이용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햇살론 이제 추가 대출이라고 하죠. 현재 햇살론을 이용 중이신 분들은 이 햇살론 추가 대출이 안 됩니다. 뭐요? 그러면 왜 햇살론 추가 대출이라는 이런 키워드가 생겨났대? 안 되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햇살론을 안 적었네. 이용 중이신 분들은 안 된다고 했어요. 이 말은 곧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햇살론 이용 안 했으니까 당연히 햇살론 이용할 수 있지. 그걸 말을 하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현재 햇살론 이용하고 있는데 잔액이 400만 원이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은 만약에 이 햇살론 400만 원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햇살론을 1000만 원을 이용할 수 있어.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 자금이 한 400~500만 원 필요해. 근데 이금은 뭐 은행은 안 되고 이금융권에 고금리가 되거나 아니면 현재 이금융권 이거 대부분 다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안 돼, 아예. 이 경우에는 현재 남아있는 400만 원이 없다면 1000만 원까지, 그러면 600만 원이란 갭이 있잖아요. 이 말은 이걸 상환을 해버린다는 뜻이죠. 이걸 상환을 해가지고 햇살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신청하면 1000만 원을 이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아니, 그럼 이 400만 원을 내가 지금 필요한 돈이 400인데 그 이 상환할 400만 원 있으면 내가 그냥 필요한데 쓰지. 뭐하게 이걸 내가 알아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 돈 있는 분들이 뭐하게 알아보겠어요. 그냥 그 돈 쓰면 되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 햇살론 추가 대출 알아보신 분들은 대부분이 자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상환하느냐?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되겠죠.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한테 빌려서 상환을 해야죠. 근데 뭐 빌릴 것도 없지만 솔직히 빌리기 자존심도 상하고 아쉬운 소리 하기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대납이라는 걸 해드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상환하실 여력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대신 상환을 해드립니다. 상환을 해드리고 나중에 1000만 원 받으면 그때 이거 다시 돌려주세요. 이렇게 대납을 해드리기 때문에 내가 이거 잔액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상환할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연락 주세요. 편하게. 그럼 대신 해드릴 테니까.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전에 이런 분이 계셨는데 아까 제가 자격 조건 중에 부채 비율하고 연체 이력 얘기했었죠. 부채 비율이 높으신 분, 연체 이력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은 금융사마다 다르다고 했죠. 전에 어떤 분이 이거 상환하시면 다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라고 저하고 상담을 받고 아 그래요? 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본인이 딱 잘 상환하셨어.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그냥 금융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신청을 했어. 근데 부결.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 나 이거 상환해가지고 된다고 해서 상환하고 나 땡땡 금융사에 전화해서 신청했는데 부결 났다. 이유가 뭐냐고. 이유는 거기서 물어보시고 그럼 자격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래서 쭉 훑어보니까 부채 비율이 200%가 넘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다른 내용은 다 이상이 없어. 연체 이력도 없겠다, 뭐 연봉도 맞고 재직기간도 맞고. 그럼 이거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채 비율이 높아서 안 해주는 것도 있고 연체 이력이 있어서 안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을 피해서 신청을 해야 돼요. 이거 상환하면은 이거 이용할 수 있어? 오케이, 알았어. 친구한테 야 400만 원 빌려줘봐. 1000만 원 받아갖고 금방 갚아줄게. 며칠이면 돼. 딱 빌려갖고 신청했는데 부결 났어. 오메. 야, 나 부결 나버리 씨야. 어찌냐, 돈 못 갚아주고 씨야. 친구 뿔 나본죠 이제 그때. 이런 씨 하면서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이 신청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스스로 해결하고 그런 거지 하니까. 근데 아까도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상담사를 통하든 본인이 직접 금융사를 진행하든 상관은 없지만 똑같은 이자, 그러니까 상담사한테 하나 금융사한테 하나 적용된 이자가 똑같다면 굳이 금융사로 전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리고 어디가 수익률이 좋고 어디가 수익률이 낮은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상담사하고 통화를 하는 게, 직접 상담사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어느 곳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건지 상담사 의견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편하고 수월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오늘은 이 햇살론 추가 대출 아무 금융사에서나 가능한 거 아니라는 거, 반드시 이런 부분들, 또 이 외적인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상환해서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지조차도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이걸 상환하면 과연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지조차도 정확히 확인을 해야죠. 그냥 상환하면 된다니까 내일름 상환했다가 안 나와버리면 큰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담사하고 잘 상의해서 그리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햇살론 추가 대출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